여러분, 오늘은 가족관계라는 아주 복잡한 그물 속에서 생겨나는 감정, 그리고 우리 문화에만 있다는 특별한 현상에 대해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말 한마디가 어떻게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되는지, 그리고 그 돌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오늘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문장, 이게 한시의 구절이거든요. 어떠세요? 듣기만 해도 왠지 모를 긴장감, 또 소외감이 확 느껴지지 않으세요? 바로 이 감정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의 문제를요, 마치 수학 문제 풀듯이 하나씩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내 마음속에서 시작해서 관계 전체의 구조를 보고 마지막에는 문제 자체를 뛰어넘는 해법까지 함께 탐색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장입니다. 모든 갈등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 감정의 가장 깊은 곳, 마음속의 돌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이 구절을 좀 보세요.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이게 아내의 가족 안에서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상처받은 한 사위의 마음을 표현한 건데요. 한순간에 혼자가 된 것 같은 그 서늘함, 바로 이 감정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인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속에 돌이 하나 덜 쌓이면 이 감정적인 고통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제 이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를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네, 바로 화병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억눌린 분노 때문에 생기는 한국 문화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증후군이죠. 말 그대로 불의 병, 진짜 가슴에 불덩이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하고 뜨거운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화병이라는 게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단순히 화만 나는 게 아니에요. 분노, 우울, 불안 같은 감정들이 막 뒤섞여 있고요. 그 밑바닥에는 한이라는 아주 깊은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나보다는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다 보니 생기는 병이죠. 특히 과거에는 시어머니나 남편 밑에서 억눌려 지내던 여성분들에게선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화병이 시대가 바뀌면서 그 모습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처가살이를 하는 사회들한테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전통적인 가족 내 권력 관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죠. 자, 그럼 이렇게 꼬일 대로 꼬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해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관계를 방정식처럼 다루는 새로운 틀을 소개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렇게 감정과 문화, 역사가 복잡하게 얽혀서 뿌리 깊게 박힌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놀랍게도 관계를 수학 방정식처럼 다루는 데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 접근법은 아주 명확하게 세 단계로 나뉘어 있어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리고 3차 방정식. 개인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관계 전체의 문제, 그리고 나중에는 문제 자체를 넘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보죠. 첫 번째 방정식입니다. 이건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밀고 당기기를 살펴보는 거죠. 이건 아주 단순한 덧셈, 뺄셈 같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처음엔 고맙죠. 근데 그게 계속되면 어떨까요? 점점 부담이 되고 나중에는 그 고마움이 의무감이나 원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마찰이 생기는 거죠. 이런 관계를 정말 찰떡같이 표현하는 우리말 있잖아요. 바로 지지고 볶는다는 말.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정말 분노랑 죄책감 사이를 오가면서 계속 끓고 튀겨지는 그런 답답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문제를 좀 더 넓게 보는 겁니다. 아, 이 갈등이 단순히 너와 나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깨닫는 단계. 이게 바로 2차 방정식 삼각형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보통 장모랑 사위, 이 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를 보세요. 실제로는 장모, 아내, 그리고 사위, 이 세 꼭지점으로 이루어진 삼각정의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선이 아니라 면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그 가운데 낀 아내입니다. 엄마 편을 들 수도 남편 편을 들 수도 없는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되죠.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가장 큰 상처를 입는 부수적인 피해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이런 상황에 딱 맞는 우리 속담이 있죠. 바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정말 두 강한 힘 사이에 낀 사람의 처지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비유 아닌가요? 자, 드디어 마지막 방정식입니다. 이건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걸 넘어서 문제 자체를 아예 사라지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차원의 해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방정식을 풀려면 시선을 좀 바꿔야 해요.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짊어지고 있는 짐이 뭔지 그 본질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멋진 비유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낙타한테 물었대요. 산을 올라가는 게 힘드냐, 내려가는 게 힘드냐. 그랬더니 낙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내 등에 있는 소금이 더 큰 문제입니다. 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내 등에 있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소금을 녹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더 크고 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잘한 생활보다는 큰 그림의 삶을 보고 팩트 하나하나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진실을 보는 거죠. 이렇게 관점을 확 바꿔버리면 문제는 저절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관계 속에서 혹은 인생에서 짊어지고 있는 그 소금은 과연 무엇인가요?